골디호는 단순한 할리우드의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위트와 우아함, 원초적인 감정의 깊이를 지닌 빛나는 영혼의 화신이자 한 세대를 한눈에 사로잡을 수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선인장 꼬주로 오스카상을 수상한 그녀의 연기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문화적 순간이자 전 세계를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한 부드러운 연약함의 폭발이었습니다. 벤자민 일병과 퍼스트 와이프 클럽으로 그녀는 웃음 이상의 것을 주었는데 여성에게 목소리 고통의 반영 조용하지만 주목해야 하는 힘을 주었죠. 골디는 상처에서 태어난 빛 상처에서 형성된 웃음이었지만 오늘날 그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는 조용한 고백으로 수백만 명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때 명성과 반짝이는 카메라로 빛났던 그녀의 삶은 박수가 아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고난으로 흐릿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부신 빛을 선사했던 한 여성이 이제 그림자에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요? 골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 적이 있다면 감사를 통해 어둠을 홀로 짊어지고 세상의 빛을 선사한 그녀를 기려보세요. 우리는 그녀의 빛나는 모습을 기억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11월 21점, 1945점. 권력과 야망으로 다듬어진 도시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골디는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아픔을 안고 인생에 뛰어들었습니다. 5살 무렵 불안은 이미 보이지 않는 줄처럼 그녀의 주위를 조여왔고 세상 모두가 꿈꾸는 한밤의 정적 속에서 갑자기 숨막히는 공황 발작이 그녀의 작은 몸을 움켜쥐고 있었죠. 완벽을 추구하는 발레 교사였던 어머니 로라는 사랑보다는 자세와 정확성으로 그녀를 조각했고 존재감 없는 음악가였던 아버지 에드워드는 따뜻한 온기를 갈망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리듬은 있었지만 안전은 없었고 움직임은 있었지만 포용력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은 황금빛 추억이 아니라 내면을 조용히 풀면서 평범함을 배우는 무대였고 그녀는 결코 밟고 싶었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웃을 때 골디는 자신이 성인이 될 때까지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수십 년 후 그녀는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죽음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죠. 그 두려움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날카롭고 일상적이고 가차없는 것이었습니다. 발레는 그녀의 탈출구이자 감옥이었고 각각의 플리에는 주의를 분산시키고 아라베스크는 공포를 억제했습니다. 어머니의 스튜디오는 편안함보다는 완벽을 요구했고 슬리퍼를 묶은 리본은 다른 상처를 감추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밤이면 베개에 파묻혀 흐느껴 울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햇살을 발산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울지 않으려고 웃었다고 가장 단순한 진실로 설명했습니다. 세상이 동경하는 미소는 쉬운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필요하며 트라우마와 생존에서 태어난 갑옷 같은 것이었죠. 이 도가니에서 나온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조용한 종류의 회복력, 즉 구부러지지만 부러지지 않는 힘두려움을 절제로 불안을 존재감으로 비탄을 진정성으로 바꾸는 법을 배우는 힘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떨고 있던 어린 시절에도 그녀의 내면에는 죽기를 거부하는 불꽃 연약하지만 끈질긴 불꽃이 있었습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그 불꽃은 언젠가 세계가 사랑하게 될 빛이 되었죠. 하지만 어린 시절이 끝났다고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8살 1963 점 골디는 낡은 여행 가방과 믿기 힘든 꿈을 안고 워싱턴 DC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기회를 갈망하며 뉴욕에 도착했지만 대신 도시의 무자비한 무관심을 마주했습니다. 노숙자 무일푼, 익숙한 얼굴도 보이지 않는 그녀는 콘크리트 도시에 삼켜진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쇼비즈니스의 반짝임은 차가운 빛과 공허한 약속으로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전직 무용 선생님이 잠시나마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지만 골디의 이야기에서 편안함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사이렌 소리와 갈라진 도시벽에 드리워진 그림자 아래서 그녀는 잠에서 깨어나 떨며 자신이 돌이키기에는 너무 무거운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죽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단 하나뿐인 춤에 도전했고 명문마사 그레이엄 현대 무용학교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식처조차도 피를 요구했습니다. 마사 그레이엄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골디는 혹독한 훈련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근육이 아프고 정신이 흔들렸으며 자신이 부족하다는 의심의 합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골디는 밀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물집을 뚫고 피를 흘리며 눈물을 삼켰고 그 노력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장난처럼 계획에 없었고 평범했던 그녀에게 인재 스카우터가 어색한 천재성의 불꽃을 포착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로안과 마틴의 웃음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하룻밤 사이에 빌린 베개를 베고 울며 자던 소녀는 미국의 연인이 되었습니다. 1968점까지 그녀의 웃음 눈을 크게 뜬 멍한 표정, 어지러운 온기가 도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담감도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명이 더 밝아지고 기대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직 어리고 상처가 많은 골디는 그 아래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의 침실에 갇혀 있던 그녀의 불안은 이제 분장실을 뒤덮었습니다. 촬영 직전에는 손이 마비되고 가슴이 조여오며 곧 죽을 것 같은 비명을 지르곤 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반짝임 낄낄거림, 반짝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골디는 문을 열기가 겁이 나서 바닥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압박감, 저를 바라보는 시선, 분장실에서 울다가도 밖으로 나오곤 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부러움 박수를 받았지만 속으로는 실타래를 하나씩 풀고 있었죠. 모두가 꿈의 실현이라고 생각했던 성공은 그녀에게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황금빛 감옥이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에 찬 명성의 상승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절벽을 필사적으로 기어오르며 조용한 고통으로 얻은 한 걸음 한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디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춤을 추고 폭풍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모습이 어두워지는 동안에도 어떻게든 세상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재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생존에 관한 것이었고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때때로 가장 밝은 빛은 지치지 않기 위해 가장 열심히 싸우는 사람이라는 증거. 천둥 번개처럼 그녀의 돌파구는 1969 점불과 24살의 선인장꽃으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세상을 놀라게 한 골디 혼입니다. 금빛 머리카락과 황금빛 조각상을 가진 젊은 여성이 할리우드의 거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범접할 수 없는 광채를 발산하는 초현실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그녀는 통통 튀는 매력과 눈동자가 큰 순수함의 화신으로 잊을 수 없는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반짝이는 표면 아래에는 이미 투명성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업계는 그녀의 미소, 전염성 있는 웃음 기발한 화면 속 페르소나는 보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조용한 지능과 감정적 복잡성은 무시했습니다. 저는 귀여워서 유명해졌다고 그녀는 나중에 수십 년 후 인터뷰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골디는 닫힌 문 뒤에서 캐리커처 이상의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줄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고정관념에 도전하며 크리에이터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거의 감히 도전하지 못했던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1980점. 지금은 35점 골드는 군에 입대하는 미망인의 이야기를 다룬 대담한 코미디 영화 벤자민 일병에 출연하고 공동 제작했습니다.
터무니없으면서도 혁명적인 전제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흥행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골디는 두 번째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고 무엇보다도 선구자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그 순간 골디는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영역에 머물러야 한다는 각본을 다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발전에는 항상 대가가 따랐습니다. 관객은 그녀를 좋아했지만 비평가들은 회의적이었고 속삭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운이 좋았던 걸까요? 타이밍이 좋았던 걸까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도 정말 강할 수 있을까요? 한 비평가는 골디의 초기 성공을 실체보다 반짝임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골디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내내 공연마다 퍼포먼스로 방역에 나섰고 그 대사는 그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오버보드 퍼스트 와이프 클럽, 죽음이 그녀를 만나다 등 코미디로 반짝반짝 빛났지만 진실로 상처를 준 영화들. 그녀는 각 역할에서 여성을 펀치라인이 아닌 배신과 외로움 젊음만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나이들매 조용한 공포와 씨름하는 사람으로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골디 자신에 대한 반영이었습니다. 골디가 수년 동안 품고 있던 더 깊고 취약한 진실의 파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할 때마다 조용한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할리우드의 사랑은 조건부였습니다. 40대를 지나 50대가 되면서 눈앞에서 사라지는 배역을 지켜봤고 대본은 점점 얇아졌습니다. 이야기는 젊은 여성들에게로 옮겨갔고 한때 모든 프레임을 빛냈던 골디는 서서히 밀려나는 서늘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할리우드에서는 나이가 40이 되면 커리어가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솔직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의 진실은 그녀뿐만 아니라 세월에 의해 버려졌다고 느낀 모든 여성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골디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화려함 뒤에서 그녀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역할뿐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평화를 위해. 어린 시절 그녀를 처음 사로잡았던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성은 그녀를 가라앉히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마스카라를 바른 채 거울 앞에 앉아 숨을 쉬기 위해 혼잣말을 속삭이는 밤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동경하는 페르소나가 그 밑에 있는 여자를 삼키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을 품은 아침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녀는 분장실에서 울다가 밖으로 나오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은 자신감과 매력을 보았지만 그 대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미소를 더 넓히고 연기를 더 날카롭게 다듬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신의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단순히 수상 경력으로만 쌓인 것이 아닙니다. 골디오는 단순히 할리우드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할리우드의 균열을 드러내고 규칙을 다시 쓰며 나이 들고 창조하고 지속한다는 것의 의미를 재정의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승리는 명성이 아니라 저술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써주기로 작정한 업계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과감히 써내려간 조용하고도 거침없는 행동이 바로 저술이었습니다. 그녀의 빛나는 미소가 모든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전 대륙의 영화관에 울려 퍼지며 명성이 절정에 달했을 때 골디호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사적인 악몽을 조용히 견디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녀의 매력과 코미디적 광채를 찬양했지만 커튼 뒤, 레드카펫 뒤, 화려한 인터뷰 뒤에는 너무 밝아진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숨을 헐떡이던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갓 21살의 1966점에서 골디는 마비되는 공황 발작을 겪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녀는 나중에 공기가 가득한 방에서 질식할 것만 같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압도적인 공포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예고 없이 심장이 뛰고 가슴이 뛰며 공포가 소리 없는 비명처럼 온몸에 밀려왔습니다. 때로는 촬영장에서, 때로는 고요한 호텔방에서 기습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가차없고 무자비하며 그녀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기쁨의 등불을 보았지만 내부에서는 골디가 서서히
풀려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성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저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녀는 나중에 기억에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소망은 이룰 수 없는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안정이 절실했던 골디는 실험이 아닌 생명줄과도 같은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8년에 걸친 감정 발굴의 시작을 알린 이 치료는 그녀에게 남은 모든 용기를 요구했습니다. 화려할 것 같았던 치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잔인하고 내밀한 작업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흘린 눈물 흐느낌으로 말한 진실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열어 마침내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녀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요가 호흡법 명상은 트렌드가 아니라 그녀의 갑옷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일기는 명성에 취한 꿈이 아니라 조용한 생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슬픔과 감사 내일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다는 완고한 희망으로 페이지가 적셔져 있었습니다. 이 의식은 균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생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골디는 그 페이지에서 연기를 하지 않아도 무너질 수 있는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골디는 깨지기 쉬운 조각을 하나씩 내면부터 재건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웃고 환호하는 동안 골디는 비공개로 울고 있었습니다. 1992 프로필에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잊혀지지 않는 이중성을 드러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호텔 방으로 돌아가 공처럼 웅크리고 몇 시간 동안 흐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부담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선인장 꼬두로 오스카상을 수상한 지 불과 몇 달 후인 1970점에서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승리의 순간이었어야 할 순간이 짓누르는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최고의 영예를 안겨주었지만 내면은 공허하고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내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다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내적으로 무너지는 동안 우상화되는 이 역설은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였습니다. 대중이 황금 소녀를 향해 환호하는 동안 골디는 침묵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에게 기쁨을 선사한 이 여성은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거창한 몸짓이 아닌 조용하고 끈질긴 용기로 싸웠습니다. 그녀는 카메라가 아닌 자신을 위해 한숨 한숨 한 장 한 장 속삭이는 긍정을 통해 다시 살아나기 위해 발톱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치유는 할리우드 스토리라인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성스러운 부활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변화했습니다. 골디가 얻은 것은 단순한 경력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박수가 아닌 은혜로 얻은 승리. 골디의 진정한 유산은 단순한 웃음이나 명성이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묵묵히 맞서면서도 일어서는 것을 선택하는 용기가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초월성입니다. 골디호는 커트 러셀과의 영원한 사랑에 이르기 전 비통함으로만 끝나지 않은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두 번의 결혼 생활을 겪었습니다. 그 결혼 생활은 그녀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자녀들의 삶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결혼 외에도 그녀는 덧없고 희망적인 수많은 로맨틱한 인연을 겪기도 했죠. 이 모든 경험은 사랑과 상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형성했습니다. 24살의 나이에 무용수이자 감독인 거스 트리코니스와 결혼한 그녀는 자유분방하고 소박한 두 예술가의 보헤미안적 결합으로 조용히 거의 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골디의 경력이 급상승하면서 표면 아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스는 골디의 급격한 상승세를 감당할 수 없어 점점 더 멀어지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골디는 나중에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내 성공은 우리 사이에 조용한 쐐기가 되었습니다. 공개적인 스캔들도 없었고 타블로이드에 포착된 고함 소리도 없었으며 그저 한때 한마음으로 꿈을 꾸었던 두 사람이 천천히 조용히 풀려나갔습니다. 거의 7년 동안 골디는 상승세의 찬란함을 견딜 수 없었던
사랑의 감정적 침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1976. 점 감정적으로 지쳐 조용히 물러난 두 사람은 극적인 헤드라인이 아닌 숨죽인 항복으로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장에는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았지만 골디에게는 한때 신성한 일에 대한 매우 개인적인 결말이었습니다. 그 실패의 무게는 화재 후 연기처럼 가슴에 멍든 메아리로 남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자비 없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골디는 첫 결혼의 문을 법적으로 닫을 무렵인 1975점의 겨울 비행기에서 뮤지션 빌 허드슨을 만났습니다. 그 첫눈에 우주적인 타이밍이 느껴지는 전기가 흘렀습니다. 몇 주 만에 두 사람은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고 새해가 되자 약혼을 했고 이혼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은 7월에 31살의 골디는 빌과 결혼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겨줄 파트너를 찾았다고 믿으며 희망에 찬 눈빛과 가슴을 활짝 뜬 골디는 행복했습니다. 같은 해에 9월에 아들 올리버가 태어났고 4월에는 딸 케이트가 태어났습니다. 1979 점잡지 표지에는 미국의 연인 헌신적인 남편, 아름다운 두 자녀 등 완벽한 가족의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처럼 완벽한 프레임 안에서 역사는 오래된 곡조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디의 명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빌의 괴로움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두 사람을 끌어당겼던 동경은 원망으로 바뀌었고 빌은 그녀가 공개 결혼을 원한다고 비난했지만 골디는 이를 부인하며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온기는 식어가고 말다툼보다 더 큰 소리를 내는 침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4년 만에 충족되지 못한 기대와 상처받은 자존심의 무게로 부부관계는 무너져 내렸고 1982점이 되어 두 사람은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참상은 결말이 아니라 그 여파에 있었습니다. 빌 허드슨은 재빨리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지만 그 과정에서 올리버와 케이트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생일은 전화도 없이 지나갔고 명절은 아버지의 존재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37점의 싱글맘이 된 골디는 아버지의 부재라는 아픔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애쓰며 양육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침묵은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어린 시절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아이들의 눈에서 재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버이날인 2015년 전 당시 90이 다 된 올리버는 잔인하고 가슴 아픈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행복한 버림의 날입니다. 사소한 게 아니라 고통이었어요. 수십 년간의 답이 없는 질문과 감정적 공허함은 유리처럼 날카로운 말로 바뀌었고 빌은 올리버와 케이트에게 그들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며 두 사람의 삶에서 나를 지워버렸습니다. 골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항상 보복보다 존엄성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절제된 모습에서 고통이 보였고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을 가까이 앉는 부드러운 모습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케이트는 오랫동안 어머니를 자신의 진정한 부모라고 불렀습니다. 케이트의 길잡이가 되어준 스타, 떠나지 않은 사람. 그녀는 빌을 친아버지라고만 부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지 않은 사랑을 너무 오래 기다린 어린아이의 슬픔이 가득합니다. 골디의 두 번째. 결혼의 진정한 비극은 단순히 결혼의 끝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반이 무너지는 파급 효과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갖지 못한 안정감 선택받고 소중히 여기는 느낌을 자녀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1982점까지 그녀는 전성기의 할리우드 스타가 아니라 두 번의 감정 전쟁을 치르고 그 파편을 묵묵히 견뎌낸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골디의 방식으로 그녀는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연료로 슬픔을 유머로 바꾸고 버림받은 두 아이를 스타덤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도 그녀는 계속 춤추고 창작하고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그녀에게 사랑은 의지적인 회복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폐허 속에서 가정을 재건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욱 빛나게 하는 우아함을 발휘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의 골디호는
미국 문화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황금빛 머리와 전염성 있는 웃음은 스크린을 밝히고 가장 혹독한 비평가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30이 넘은 그녀는 단순한 영화배우가 아니라 전쟁과 환멸 변화로 여전히 아픈 나라에서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면 밖에서는 그 빛나는 외관이 조용한 해체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여전히 깨진 약속의 잔해를 더듬으며 진정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결혼 생활은 분노와 충족되지 않은 욕구의 무게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그녀를 워렌 비티와 연결짓는 시끄럽고 악의적이며 집요한 소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1970년대 후반이었고 워렌은 신화적인 매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지적이며 위험할 정도로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아직 빌 허드슨과 법적으로 결혼한 골디는 워렌의 강렬함에 이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중에 그 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케미는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은 독약이었습니다. 착한 아이,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 보살피는 사람으로 자란 여성에게 불륜의 암시는 타블로이드 헤드라인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골디는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핵심을 건드렸습니다. 골디는 연결에 대한 갈망 고립감, 죄책감으로 마비된 림보에 빠져 있었습니다. 외모가 곧 법이 되는 도시에서는 조금만 실수해도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골디에게 판단의 눈초리는 결코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시기에는 위로의 순간조차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 회상한 적이 있습니다. 애정의 속삭임 뒤에는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필요로 하는 그녀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세상의 포효가 있었기 때문이죠. 할리우드의 시선 아래에서 친절은 배신처럼 보였고 그리움은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워렌과의 관계는 아무리 진짜라고 해도 갤러리에서 또 다른 유령이 되어버렸습니다. 1980점으로 두 번째 결혼의 폐허는 드러났고 골디는 명성의 환상과 그것이 남긴 차가운 공허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동화를 찾지 않았고 그저 평화를 원했습니다. 프랑스 배우 이브 르니에는 할리우드 거물급 배우가 아니라 차분하고 온화하며 화려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헤드라인이 삶을 지배하는 여성에게 그 조용한 꾸준함은 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1980에서 1981에 이르는 두 사람의 관계는 타블로이드를 지배하지는 않았지만 사적으로는 중요했습니다. 친구들은 이브가 어린 케이트를 어깨에 업거나 잠자리에 드는 일을 도와주곤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골디가 파트너로부터 목격하고 싶었던 작은 몸짓들, 부드러운 자장가와 속삭이는 안심으로 가득했던 그 밤을 포착한 파파라치는 없었지만 그런 순간들이 골디를 숨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언제나 그렇듯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되살아나고 신뢰가 깨지고 곧 위로가 갈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파트너를 잃은 슬픔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것을 주고 싶다는 꿈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부재는 어떤 비평가의 평론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1981점에서 골디는 다시 카리스마 넘치는 사업가 빅터 드라이에게 다가갔고 그의 매력은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생동감을 선사했습니다. 그들의 로맨스는 빠르게 타오르고 활활 타올랐다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원한다는 것은 사랑받는 것과 같지 않고 관심은 애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 짧은 불꽃이 항상 사랑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자신이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여전히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여전히 여성임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82점과 함께 버트 레이놀즈가 등장했습니다. 지친 마음을 가진 두 아이콘이 베스트 프렌즈 세트장에서 충돌한 것입니다. 골디는 버트를 잊고 있던 자신을 웃게 해준 사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 대해 따뜻함과 존경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마법도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다음 막이 없는 영화의 아름다운 장면과 같았습니다. 일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인생이 다시 한번 개입했습니다. 드라마로 끝나지 않고 미소와 한숨, 그리고 부드러움이 아닌 타이밍이 그들을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조용히 이해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돌이켜보면 결혼과 엄마가 되기까지의 세월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각각의 관계는 그녀의 욕구 두려움, 어린 시절의 버림, 대중의 시선에서 여성으로서 균형을 잡는 불가능한 행동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월에는 불을 입우는 차분함을, 빅터는 반짝임을 버트는 안전을 보여주었지만 그 누구도 골디에게 영속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골디는 매일 밤 화려한 초연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와 한 가지 질문만 반복하는 침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은 왜 내가 진짜라고 믿는 순간 사라지는 걸까요? 그녀는 사랑에 대해 글을 쓰고 명상하고 심지어 화면 속에서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명성은 친밀감을 제외한 모든 것을 그녀에게 주었죠. 하지만 그 모든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굳어지지 않았고 냉소적이 되지도 않았으며 사랑을 믿었습니다. 동화가 아니라 쫓을 가치가 있고 슬퍼할 가치가 있고 기다릴 가치가 있는 힘. 이 가슴 아픈 사랑은 단순히 실패한 로맨스가 아니라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디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배웠습니다. 그 아픔 속 어딘가에 준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사랑이 왔을 때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알아볼 줄 아는 조용한 마음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2, 점 37점이 끝날 무렵 골디호는 대부분의 영혼이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을 견뎌냈습니다. 두 번의 결혼 어둠 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다 사라진 연쇄적인 로맨스가 있었습니다. 대중의 따가운 시선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녀는 씁쓸해하며 철벽 뒤에 마음을 가두고 다시는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연약하지만 깨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레드카펫의 반짝이는 환상이나 잡지 표지의 공허한 빛이 아니라 긴 침묵을 견디고 아침 식탁에 남아있는 존재 자체만을 요구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 말입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낸 이 고집스럽고 조용한 믿음은 그녀의 생명줄이자 구원이었으며 절망이 그녀 전체를 삼키려 할 때 보이지 않는 실이 되어 앞으로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믿음은 그녀를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장으로 이끌었습니다. 1983점에서 운명은 예상치 못한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골디는 스윙시프트 촬영장에서 23살의 꿈나무였던 시절 1988에서 처음 만났던 커트 러셀과 다시 한번 마주치게 됩니다. 15년 후 타이밍은 자비롭게도 적절했습니다. 커트는 장난기 많고 현실적이고 소박했습니다. 금빛 소녀를 지나쳐서 그 아래 아파하는 여자를 본 남자였습니다. 첫 데이트에서 그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예쁘다고 말한 다음 춤을 추러 가자고 했습니다. 골디는 나중에 그때가 우리의 첫 데이트였다고 부드럽게 회상했습니다. 그 느낌이 좋았죠. 산불처럼 타오르고 눈부시고 혼란스럽고 파괴적이었던 수년간의 연애가 지나고 나니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번개에 눈부신 전율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바다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항구의 안정된 따뜻함이었습니다. 골디는 처음으로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감만을 요구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골디는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결혼 허가증이 사랑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할리우드 동화보다 더 희귀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화려함이 아닌 꾸준함을 바탕으로 한 헌신 아들. 와이엇이 태어난 1986년 그녀의 세상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재단이 열렸습니다. 균열은 나타나지 않았고 가족은 무너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커트의 사랑은 골디를 넘어 가족의 상처난 공간에 스며들어 부드러움으로 그들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빌 허드슨의 버림으로 아직 상처가 남아있던 올리버와 케이트에게 갑자기 나타나 함께 웃어주고 밤에 안아주는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몇 년 후 케이트는 그 순간을 6개의 빛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커트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단어에는 수십 년의 아픔과 치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골디에게 커트는 기적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신을 위한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품어준 남자였습니다. 커트와의 삶은 결코 초연이나 번쩍이는 전구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갈망했던 평범한 기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진흙 묻은 스키부츠가 벽난로 옆에서 말리고 부엌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메라가 없는 조용한 저녁. 화면 속 두 사람의 케미는 관객을 매료시켰고 화면 밖에서는 일상적인 몸짓으로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커트가 와이어트에게 공을 던지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 올리버의 첫 성취를 응원하는 모습, 자신의 꿈을 쫓는 케이트와 함께 대사를 연습하는 모습. 40년 동안 그들은 할리우드의 냉소주의에 묵묵히 맞서며 루머를 견디고 이정표를 기념하고 상실을 극복하며 헌신에는 반지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매일매일 증명했습니다. 골디는 나중에 그들의 진실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버림받고 멀리 떠난 아버지, 떠난 남편. 사라진 연인에 의해 괴로워했던 한 여성에게 함께한다는 것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커트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머물면서 자신의 이야기뿐 아니라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시 썼습니다. 골디는 올리버 케이트 와이어트가 어렸을 때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재의 상처를 물려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커트의 꾸준한 보살핌 아래서 그녀는 아이들이 강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와이어트는 웃음과 안정이 함께한 가정에 대한 자부심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아이콘이 된 케이트는 어머니를 자신의 앵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곁을 선택한 아버지는 커트입니다. 한때 공개적으로 고통을 토로했던 올리버도 결코 떠나지 않는 남자의 사랑을 본받아 힘을 얻었습니다. 80이 된 골디를 보면 단순히 할리우드 스타가 아니라 배신과 스캔들 비탄을 사랑의 안식처로 만든 한 여성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 오지 않는 아빠를 기다리며 우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고통, 대중의 평가에 대한 굴욕감 모두의 모범생이면서도 내면은 산산이 부서지는 외로움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커트 러셀에게서 그녀는 한순간의 불꽃이 아니라 40년 넘게 타오르는 꾸준한 불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할리우드의 허망한 판타지가 아닙니다. 더 희귀하고 더 단단하며 인내와 조용한 헌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수십 년의 비탄 속에서도 한 여성이 그리워하던 고향을 찾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한때 그녀의 고통을 가렸던 미소는 이제 다른 진실을 발산합니다. 치유는 가능하다는 것. 사랑은 늦게 찾아왔지만 그 어떤 상처와 무게에도 가치가 있다는 것. 골디혼의 이야기는 자신을 버린 남자가 아니라 결코 버리지 않은 남자와 그들이 함께 만든 가족에 의해 정의됩니다. 평생 깨진 약속을 반복하던 그녀는 마침내 깨지지 않는 약속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속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치유하는 사랑입니다. 지속되는 사랑, 구하는 사랑 40살에 골디혼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부와 그녀를 사랑하는 가족, 50년 동안 할리우드를 형성한 경력의 유산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잔인한 시간의 흐름과 상실감 나약함 돈으로도 쫓아낼 수 없는 어둠의 그림자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의 재산만 해도 수천에서 수억 달러로 추정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커트 러셀까지 합치면 이들의 공유 제국은 1억 개가 넘습니다. 이들의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념비입니다. 말리부에서는 파도가 팬들의 박수를 대신하는 광활한 해변 휴양지, 아스펜에서는 겨울이면 평온함과 가족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눈 덮인 피난처,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수십 년의 추억이 겹겹이 쌓인 오랜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과 승리가 벽에 새겨진 맨해튼 한때 희망 하나만을 품고 그 거리를 걸었던 1960년대의 젊은 꿈나무들에게 속삭이는 곳.
전 세계인에게 이곳은 부의 상징입니다. 골디에게 그곳은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안식처이자 안전한 항구입니다. 하지만 어떤 재산도, 어떤 저택도, 어떤 박수도 가장 가혹한 진실로부터 그녀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희미해지는 시력. 최근 골디는 가슴 아픈 솔직함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한때 음악을 빛냈던 여성에게 잔인한 아이러니는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본이 흐릿해지고 익숙한 얼굴이 희미해집니다. 손주들의 표정을 보는 기쁨도 그림자와의 싸움으로 바뀝니다. 한때 수백만 명에게 빛을 전했던 그녀는 이제 어떤 스포트라이트도 쫓아낼 수 없는 내밀한 어둠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둠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커트의 든든한 손길과 그의 목소리로 어두운 방 안을 헤치며 그녀는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시련을 겪고 상처를 입었지만, 황혼에 가까워졌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때 비탄을 이겨냈던 회복력으로 절망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침은 여전히 요가 명상 마음챙김 호흡으로 시작됩니다. 생명줄처럼 붙잡고 있는 의식은 여전히 가볍고 의도적인 식사로 이어집니다. 야채, 과일, 생선. 허영심이 아니라 균형을 위해 선택했습니다. 80이 된 그녀는 끝없는 수술의 가면을 거부하고 주름을 공개적으로 착용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기쁨에서 비롯된다고 그녀는 종종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그 증거가 빛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블록버스터 영화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는 않지만 그녀는 가끔씩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커트나 케이트 또는 그녀의 재단인 마인드업을 위해 골디에게 마인드업은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니라 구원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을 괴롭혔던 공포와 불안이 다른 세대의 기쁨을 빼앗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녀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승리에도 유령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버림 실패한 결혼에 배신한 때 그녀의 지능을 조롱했던 잔인한 타블로이드. 이러한 상처는 시야가 어두워질 때마다 다시 나타나 어둠 속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오래된 공포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침대에서 혼자 울고 있는 어린 소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남아있는 불꽃인 커트와 그녀를 다차 선생님 빛이라고 부르는 올리버 케이트 와이어트가 안고 있습니다. 그녀는 잿더미에서 재건한 삶과 그녀의 승리를 구현하는 가족에 의해 안겨 있습니다. 오늘날 골디 혼을 보는 것은 연약함과 강인함, 희미해진 별과 여전히 빛나는 영혼을 모두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자식의 고통서약이 깨진 굴욕 세상을 향해 웃으면서도 내면은 산산이 부서지는 외로움을 견뎌냈고, 이제 80세가 된 그녀는 희미해지는 시력의 아픔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커트 자녀 손자를 향해 웃을 때 그 미소는 더 이상 가면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 사랑은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있게 한다는 것. 황혼기에도 기쁨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골디 혼의 삶은 그녀의 재산이나 떠난 남자가 아니라 남아있는 남자와 폐허에서 키워낸 가족에 의해 정의됩니다. 평생 깨진 약속을 반복하던 그녀는 마침내 지속되는 약속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속에서 그녀는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가장 귀한 승리를 발견했습니다. 골디 혼의 여정은 배우자, 자녀,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 주는 조용한 사랑까지, 진정한 형태의 사랑은 가장 깊은 상처까지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